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대구남자라는 필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 투자자 대구남자라고 합니다. 제가 말 그대로 직장을 다니면서 HTS를 제가 못 다뤄요. 그래서 MTS로만 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HTS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HTS로 매매를 못 합니다. 두려워서. 그것도 이따가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인연이 예전에 그 동강님 채널에서 한번 인터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몇 개월 만이지? 한 거의 6개월인가? 네,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6개월 만에 뵀는데 어때요? 요즘도 보통 일정 매매 이런 거 위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요즘에도 뭐 유튜브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매매를 하는지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을 드릴 거고, 이전에도 한번 공개를 하셨겠지만 그럼 MTS로만 직장 다니면서 그럼 수익을 어느 정도 내신 거예요? 사실 제가 수익을 직장인 다니면서 많이 냈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최근에 시드를 줄여버렸어요. 500만 원으로. 왜냐하면 이때까지 번 돈을 제가 운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0이 다시 계속 되더라고요. 벌었다가 본전왔다가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수익을 냈던 거는 내 실력이 아니다. 그냥 시장에 잘 올라타서, 그때 제가 2차전지 맞아. 제가 2017년도에 제가 전기차를 제일 처음에 탔어요. 대구에서 세 번째, 처음에 코나라는 전기차가 나왔을 때 오픈런 식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택시가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투자해보면 괜찮겠다 라고 해서 운이 좋게 투자를 해서, 그때 그 종목이 뭐였죠? 처음에는 LNF였고요. LNF.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라는 종목이었고, 제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 게 배터리 아저씨 때문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금량 리포트를 썼어요. 제가 S플러스 자산운용사의 산하에 있는 탱고픽이라는 곳에서 투자 리포트도 쓰고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도 쓰는 그런 곳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금량이라는 기업의 리포트를 처음에 쓰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 올리니까 배터리 아저씨가 그걸 본 거죠. 2차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 애다 라고 얘기가 돼서, 근데 이제는 저는 좀 유연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비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버릇없이 이거 내가 이렇게 언급을 해줘서 띄워놓고 이제 칼을 찌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오르내리 진짜?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그때는 이제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 가져내더라고요. 뭐 차트도 보게 되고, 이쯤은 과열권인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2차 전지로 그때 수익을 냈던 게 그때 나갔을 때 2억인가 3억인가 정도 수익을 내셨다고. 딱 그냥 수익을 낸 것까지 이제 500만 원 시작했으니까 거의 3억 가까이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감당이 벌었다, 이게 본전이 되니까 이제는 이게 내 그릇이 아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처음부터 해서 이제 내 실력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돈은 제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제 제가 전세에 계속 살고 있어서 사실 이게 지금 제 주위에도 역전세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이제 그냥 집을 사버렸죠. 그거 진짜 잘하셨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항상 복리로 계속 풀으려고 하다가 결국에 한번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다 먹었던 번 거 뭐 반만 가져가 막 이런 반토막 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중간에 그래도 다른 자산으로 돌려놓은 거는 굉장히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대구에 사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22개월 된 딸아이도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좀 자주 서울로 이렇게 출장을 와도 되는 거예요? 저의 약간 유부남의 이 마인드로 봤을 때는 일부러 이런 일정들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퇴근이 8시예요. 그리고 주말에 또 출근을 하거든요. 오히려 평일에 쉴 때 힐링을 하면서 와주실래요? 라고 하면은 그냥 형 저 가면 안 돼요? 서울에? 약간 이런 식으로 힐링의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열심히 놀러 오는 건 아니니까 와이프도 이해를 해 주시겠죠. 자, 그러면은 대구 남자님은 어떤 분이시냐 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본다면은, 직장생활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쭉 하신 거잖아요. 쭉 하시면서 주식 투자도 함께 하는데 HTS는 불쭉 MTS로만 한다. 근데 제가 제일 놀라운 거는 MTS랑 직장 다니면서 매매를 하시는데 보통 뭘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꼼꼼하게 뭘 체크할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가져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지 않는데 이따가 캡처해서 보여드릴 텐데, 빽빽하게 날짜별로 일정이나 이슈들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다 일일이 수기로. 그 다음에 이것도 뭐야 이거, 무슨 나 대학교 때도 이렇게 공부 안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써있다. 주덕형 유튜브 정리 위드 명음 다 적어갖고 막 눌림, 전쟁 관련 주도주, 메타버스, AI 이렇게 일일이 다 꼼꼼하게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거의 직장 다니시면서 매매를 하려면은, 제가 볼 때 직장을 떠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꼼꼼함? 요 정도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되게 필요한. 이거는 저는 자신 없긴 한데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정리하거나 제 카톡에다가 나와의 대화 있잖아. 네네, 맞습니다. 나와의 대화에다가 내가 까먹을까 봐
그냥 한마디 써놓고 네.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면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기독교 학교를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근데 그때 한창 이제 기독교 학교의 특성이 성경이나 이런 걸 외워야 돼요. 그때 많이 했던 게 빡빡이라고 해서 A4 용지에 빡빡하게 쓰는 거를. 그거는 벌 받을 때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나 벌 받을 때 기억난다. 단어 막 틀리고 영어 단어 막 네. 빡빡이 쓰고 그걸로 다져진. 그렇게 해서 외웠던 게 기억이 나서 그러면 나는 쓰면 잘 외워지구나라는 거를 하도 이제 막 숙제 안 해오고 제가 공부를 진짜 못했거든요. 그냥 언어 9등급, 뭐 수리 9등급, 뭐 다 9등급이었어요. 아 진짜요? 공부를 안 한 것도 있는데 근데 9등급은 찍어도 아니 공부를 뭐 잘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약간 노력형으로 하나씩 올라가 보자 그런 생각으로 노트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약간 일기장 형식으로 과거를 돌이켜본다 약간 이런 개념도 있고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약간 성취감이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했다 보니까 뭔가 하나씩 그냥 이 결과가 나오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의 노트가 완성이 되면 아, 나 열심히 했다. 거기에 수익으로 이어지면 아, 나 좀 잘했다. 계획대로 잘했다. 이게 성취감이 쌓이면서 노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오래 하려면 내가 재밌어야지 맞아. 어떤 거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노트의 정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어쨌든 저기 노트가 그냥 내가 재밌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주식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매매로 연결이 잘 돼서 수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떤 내용, 어떤 관점으로 필기를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에 활용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이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전날에 미장 체크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있었던 뉴스 체크하고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제는 좀 잠을 좀 늘리긴 했어요. 건강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정리하고 이제 제 생각을 적는 거죠. 뉴스를 보고 이 뉴스는 어떤 의도로 냈을까? 왜 냈을까? 그래서 아, 나는 이런 생각인데 라고 해서 일단 적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어디가 있지?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적기 시작해서 그 기업들을 전에는 이제 그냥 사서 묵혀뒀다면 이제는 차트를 보기 시작하고 그런 거를 하나씩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확률이 시작하더라고요. 차트를 보기 시작하니까 저 차트 보는 사람은 아 약간 사자 같은데 이런 느낌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서 처음 해보는 거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든요.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거 되는 거 없다. 제가 좀 생각이 많아요. 성격도 워낙 소심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왜 저렇게 얘기했지? 나한테 무슨 안 좋은 감정 있나?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저는 안 그랬죠.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거 하나 깼으면 좋겠어요. HTS에 대한 두려움을 깨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시대가 HTS를 좀 그래도 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네. 그 정도는 깨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좀 받아들이면서 근데 아무튼 요렇게 디테일하게 그러면은 모든 중요한 뉴스들, 일정들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가볍게 듣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 적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이번 달에 이러한 이슈가 있고 뭐 이런 일정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 관련해서 관련주도 찾아보고 네. 그럼 다 적어놓고 실제로 그러면 이걸 보고 그 일정이 다가오거나 그때 관련주들이 차트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그게 매매로도 연결이 되나요? 네, 실제로 되는 편이 되게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전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의 특징은 내 주관이 너무 뚜렷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을 진짜 제일 처음에 많이 했거든요. 나는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반영을 안 해주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된 거야 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부러졌어요. 저는. 그게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을 맞추자 라고 해서 관련주를 찾게 되고 수급이나 거래량, 거래대금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이제 배우자. 네가 뭐 별것도 아닌데 뭐를 잘났냐라고 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다 보니까 하나씩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차트가 보게 되고 거래량도 보게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정배열 뭐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분봉도 보게 되니까 확률이 점점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많은 이 시장의 참여자들,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과정이 내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장의 그 뭔가 못 받아들이다가 점점 유연함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거든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연함이 있어야 되고 또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이 하도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너무 많지. 왜냐면은 뭐 테마주라고 올랐는데 사실상 관계가 없어. 그 회사 뜯어보니까 관계 없대. 근데 막 100% 올라.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를 너무 받아들이지 않고 따지다 보면은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 근데 적어도 시장의 돈의 흐름이나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단순하게 본인의 고집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되게 승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승률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그때 이후로, 유연하게 바뀐 이후로. 근데 아직까지 제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금액이 커지면 자꾸 제 주관이 개입이 많이 돼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드를 줄였다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 그리고 구독자분들 처음에 하실 때 내 그릇을 아니까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은 너무 불안해. 근데 불안한 상황에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서 뭔가 배우려고 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네. 손가락이 안 나가거든. 맞아요. 네. 금액을 확 줄여서 500만 원이나 뭐 200만 원, 300만 원 괜찮아. 그러면은 정말 한번 유연하게 한번 시장이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기술적 지표가 알려주는 대로 한번 해볼까? 기법대로 한번 해볼까? 그게 결국에는 내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연습을 하고 그거의 경험치가 6개월이든 1년치가 쌓이면은 그때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맨날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적은 금액으로 본인이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연습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부담이 되는 선에서 만약 그릇을 키우기 시작하면은 내 고집대로만 하게 되거든. 손절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또 제가 직장인이잖아요. 그래서 시드를 줄였는데 특정 금액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500만 원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가 한 달에 500만 원 대비해서 6% 정도의 수익을 내자. 6%. 6%면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되게 보수적으로 적으셨네요. 근데 그 30만 원의 의미가 뭐냐면 저희 집에 한 달 생활 식비가 30만 원이 들어가요. 집에 한 달 식비 정도를 내 수익으로 커버를 해보자.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더 수익 내면 외식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벌면 애기 옷 한 번 더 사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500만 원을 설정을 했어요. 저한테 질문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시드를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가 너무 막 주변에서 수억으로 하고 막 수십억을 벌고 그분들 워낙 당연히 뛰어난 건 알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이거든요. 네. 이게 우리 일반 직장인 분들이나 일반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랑 금액을 너무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고 정말 한 달에 내가 만약에 월급을 300에서 500 번다고 했을 때 30만 원 50만 원만 주식으로 나와도 그게 정말 많은 보탬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나중에 더 큰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실력도 쌓아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 유튜브 보면은 야 누구 몇 억 벌었대? 한 달 만에 뭐 300%래? 이런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게 답인 것 같은 거야. 네.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고 주식을 하려면 이게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내용을 다뤄야 좀 더 많이 또 관심을 받고 조회수 높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유튜브나 기타 뭐 다른 매체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만 많이 부각이 되는 게 있는데 현실을 돌아봤을 때는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네. 100만 원 그것만 있어도 삶의 질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그런 자극적인 내용에서 현실적인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혹시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한 재료나 일정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괜찮게 낸 사례나 이런 것도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생활에서 시작해서 하게 된 투자인데 저희 애기가 어린이집을 다녀요. 근데 항상 원장님이 하는 말씀이 주위에 애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요새 애기가 없어요. 맞아요. 라는 것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고 고령화가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고령화가 된다면 애기를 안 낳는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갑자기 뉴스에 저출산 관련주라는 키워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정부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어떤 우리가 뭘 할게요. 내년에는 이런 걸 할 겁니다라는 거를 항상 발표를 해요. 거기에 저출산이 끼어 있길래 저출산 관련주는 뭐가 있지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의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거래량이 많은 평소에 거래 대금이 좀 터지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꿈비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비가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이라면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이게 왜 저출산 관련주지?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서 실제로 정부에서 저출산 관련 대책 계획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래서 외국인 이민 정책도 하고 그래서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계속 연달아서 20-30%씩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다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는 비중을 조금 강하게 실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시드 대비해서 한 6% 7% 정도 수익을 꿈비로 냈었고 추가적으로 아직 안 죽은 것 같다. 이슈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뒤에 세컨 대장주 말고
그 밑에 기업인 제로투세븐이라는 기업이 안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걔도 들어가서 한 시드 대비 1% 정도 수익을 냈고 근데 또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있지?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이 아가방 컴퍼니라는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거는 일을 하다가 저도 놓쳤는데 20% 넘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게 시드 대비 한 3% 수익 내고 시드 대비라는 거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뭐 10%, 2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시드 대비 퍼센트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혹시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출산 관련도 어느 정도 일정이나 이런 것들 정책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런 거 체크해서 수익을 내셨고 혹시 다른 것도 또 있나요? 1월에 제일 주목을 받았던 게 JP모건 헬스케어 네네. 그 다음에 CES 2024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너무 많이 시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특이해요. 자꾸만 다른 걸 찾으려고 해요. 부각이 안 된 게 뭐가 있지? 근데 힌트를 얻은 게 AI라는 단어가 모든 뉴스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성형 AI 관련주로 예전에 움직였던 대장주들이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매했던 기업은 마음 AI라는 기업이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해서 조금 매매를 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다른 분들은 다 예를 들어 뭐 로봇이나 의료 AI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할 때 생성형 AI라는 마음 AI라는 기업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계속 애플을 능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AI 관련 기업이 브리지텍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기업을 매매를 해서 또 나쁘지 않은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것도 결국에 계속 AI나 이런 키워드들은 CES를 앞두고 계속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생성형 AI도 한 번 더 순환매가 들어오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관점에서 미리 또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한 케이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거는 또 계속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신다면 네,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은 정말 직장 다니면서 하기에는 괜찮은 투자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 다니면서 정말 주식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을 텐데 직장인 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릴 꿀팁이 있다고 하셨는데 뭔가요? 제가 핸드폰 MTS로만 매매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HTS를 켜서 매매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MTS로 제가 하는 거는 자동 매수 매도를 걸어요. MTS로?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차트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뭐 거래량 이런 거를 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자기 기준이 생기신 분은 이거에 대한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A라는 기업이 있다면 나는 이까지 내려오면 사지게 할 거야 라는 가격을 설정을 해놓고 그래서 제가 특정 어떤 증권사를 쓰는 이유는 이 증권사는 사질 때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가격 혹은 손절이 아니라 목표가를 바로 설정을 해서 감시 주문 같은 걸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특정 가격이 왔을 때는 사지고 손절이 나가거나 혹시나 목표가가 왔을 때는 자동적으로 팔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직장 생활 계속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다른 팁은 뭐냐면 일을 하는 도중에 하는 거는 확률이 왜요? 내가 집에 가서 어느 정도 제가 지금 육아를 하니까 아기가 네. 다 자고 오로지 나만의 시간이 됐을 때 나만의 생각을 할 수가 있을 때 네. 차트를 봐서 이 정도 가격대면 충분히 싸지 않으니까 사지게 해야지. 그리고 이 정도 목표가 혹은 손절가가 오면은 여기는 손절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주위의 환경에 신경 안 쓰고 내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퇴근 후에 자유로운 시간에만 설정을 해놔요. 장중에 하면은 뉴스가 여러 개가 나오면 이런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닌가? 라는 여러 개의 유혹이 맞아. 오기 때문에 항상 퇴근을 하고 나서 자유로운 시간에 걸어놔요. 네, 그때 판단이 잘 맞게 되는 경우가 장중에 막 움직이는 거 보고 뉴스 보면은 흔히 말해서 이제 뇌동이 나가는데 네. 조용하고 정막하고 그런 요 움직임 없을 때 나 네. 혼자 시간을 가지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네, 맞습니다. 네네. 이성적으로 이거는 그래 이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미 시나리오를 다 준비를 해놓고 다음날 직장 출근과 함께 그러면 매수와 매도를 미리 걸어놓고 네. 그것도 이제 자동 매수 매도 주문 그거에 대해서는 알아보면은 그냥 검색해서 알아보면 되나요? 어떻게 자동 매수 매도 주문은?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이름이 틀려요. 뭐 예를 들어 키움은 감시 주문이라고 돼 있고요. 삼성은 자동 매수, 자동 매매라고 돼 있고요. 뭐 이렇게 자동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증권사마다 이름은 틀린데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샀다가 바로 팔 수 있는 가격을 정하는 증권사는 한 곳밖에 이트레이드? 그 이베스트 증권. 이베스트 증권만 사기도 전에 만약에 체결이 되면은 어디에서 손절을 할지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매수가 됨에 동시에 보통 알람이 울리게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한번 내가 알람 설정을 해놓고
타 이제 증권사 쓰고 계신 분들은 매수와 됨과 동시에 손절 라인을 자동 감시 주문을 넣는 거지. 네. 왜냐면 익절은 그래도 적당히 걸어놓으면 되는데 네. 저항 때나 이런 차트 분석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또 리스크 관리니까 네. 또 직장 다니시면서 업무 보고 있는데 왔는데 막 처참하면은 일하면 안 나거든요. 그거 솔직히. 이게 기준이 생긴 게 제가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매수만 걸어놨는데 갔다 오니까 마이너스 10% 20%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짧게 손절을 하고 벌 때는 이렇게 하자. 그러면 직장인 분들은 내가 주식을 그래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알람 설정 해놓고 체결된과 동시에 자동 손절 감시 주문을 걸어 놓는 거 생각보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거 해놓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이제 제 유튜브 보시고도 제가 매번 시황 뭐 일정 재료 다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서 내가 혹시 까먹을 것 같다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시고 자기 전에 또 나만의 온전한 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보고 종목 찾아보고 차트 보고 여기에서 내가 매수를 해야지 이런 것들 다 시나리오 세워보고 실제로 다음날 그날에 움직이는 엄청 수많은 나를 유혹하는 많은 차트들이 있지만 네, 맞아요. 내가 그 전에 세워놨던 대로 딱 계획을 하고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에 보면 장중에 보면 미인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 예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나는 미인에 약한 걸 아니까 일단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매매만 하자라고 해서 이게 제가 확립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두드려 맞아 된다는 말을 이제는 전 이해를 하거든요. 저는 제 실패로 인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점을 하나씩 정립을 해 나가서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남자님 둘이 만나서 이야기 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영상 찍기 전에도 되게 겸손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나마 그냥 조금 열심히 이렇게 체크하고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알게 된 것들 배운 것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이 뭐 직장 다니면서 하시기에는 정말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렇게 자극적인 거에만 너무 환상을 갖는다기보다는 때로는 또 이렇게 현실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또 화려한 모습만 생각하고 그렇게 뛰어드시는 분들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은 정말 가정도 힘들고 가족까지 다 힘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식은 더더욱 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대구 남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대구 남자님도 유튜브 계속 하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 직장인이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꿀팁들 이런 것들 함께 공유를 하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타고 들어가시면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 생각을 한 번 더 영상을 찍으면서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요.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영상을 찍으면 저도 공부가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찾으면 나오는데 그거를까지를 하기 싫은 분들이 많아요. 한번 떠먹여 드릴까? 라는 식으로 일정이 이번 주에는 어떤 게 있고 그래서 관련주는 어떤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셔라 라는 정도의 영상을 일주일에 2번씩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그냥 떠먹여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매매를 하세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주 2회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도 참고하는 주덕 형님의 영상을 보시면 더욱더 효과적인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오늘도 대구 남자님을 모셔서 주식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 또 좋은 콘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